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는 분이죠.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ETF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한 네. 주간 ETF 성과 네. 눈에 띄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 조금 수익률이 좋았던 애들을 추려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순위를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면 일단 성과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대마 산업 ETF였는데요. 아, 저거는 이슈가 있었죠. 네, 트럼프의 규제 완화 이슈가 있으면서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이제 어제 수익률로 8.3%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네. 그 외에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 구리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구리 채굴 ETF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 뭐 핀테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차세대 인터넷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과 관련된 항생테크 지수도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쭉 그 상품들의 면면을 보니까 아,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항생테크 얘기하시면서 오늘 좀 중국 관련된 ETF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 봐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주가가 상당히 뜨겁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그 MSCI 차이나를 추종하는 MCHI가 몇 주 전에도 신고가 네, 맞습니다. 돌파한 게 맞아요? 네, 정말 52주. 강세군요. 네,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또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좀 중국 증시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면 중국 증시에 또 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 차트를 봐주시면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더 강세를 보였던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회색 선으로 표시된 저 부분들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나타낸 건데 저 부분을 이제 돌파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더 강세를 나타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모멘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52주 신고가 돌파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냐. 중국이 사실 연초부터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에도 지준율 50bp 인하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는데 5월에 중국 당국에서 이제 그 신용카드로 금을 매수를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쪽에서 유입됐었던 자금이 중국의 증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3조 위안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를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정책적 수혜, 정책 모멘텀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중국 증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시기에 아마 네. 고점에 물려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잠복해 있던 그 시기가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네. 요즘에 이제 중국 그 지도부에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네. 가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의 공공기관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증시의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는 이런 이제 맞습니다. 정책적 지원들이 지금 한참 쏟아지고 있는 시기라는 맞습니다.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중국 본토주도 있고 네. 홍콩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내국인 위주의 혹은 외국인이 투자하는 뭐 되게 많더라고요.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뭘 그럼 우리는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아무래도 중국에서 접근을 하실 때도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원래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성과가 좋았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중국 증시에서도 나타난 것을 이제 앞에 있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2021년 중기 부터 이제 24년까지는 그러한 상관계수가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 2월 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 소매 판매가 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런 내수 관련된 기업보다는 기술주 위주의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ETF를 그러면 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ETF 상품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이제 CQQQ라는 상품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본토에도 상장된 기술주들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소위 중국에서 유명한 네, 기술주. 중국판 빅테크죠. 맞습니다. 뭐 바이두, 텐센트, 핀더더 네. 이런 곳들 다 들어가 있군요. 맞습니다. 최근 그럼 수익률이 괜찮았겠어요? 저 아마 중국 빅테크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QQQ라는 거 보니까 네. 조금 레버리지가 있나 보군요. 레버리지는 없는데 그 네. 미국의 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차이나의 그 QQQ다라는 의미로 아마 CQQQ로 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주들 위주로 다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여기에서 보면 좀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 기타 다른 요 밑에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 뭐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기업 같은 그런 종목들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하이테크 제조업들의 비중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플랫폼, 중국 플랫폼 기업들과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네. 네, 그 종목이었습니다. CQQQ 알아봤습니다. 자,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